코로나 구호 패키지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하는 협상이 이번 주말 재개돼 타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협상이 계속 교착되면 1,200달러 현금 지원은 미루고 연방 실업수당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팀을 정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 반이민 정책을 폐기하는 등 포괄 이민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제자리 걸음한 반면 다른 순위들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하는 협상을 이번 주말 재개해 타결지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방 실업수당이 복원되고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이 다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9월 중에는 2,8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으로 5,600달러씩 연말까지 지급받고 미국민 4인 가정은 두 번째로 3,400달러씩 직접 지원받게 됩니다. 또 중소업체들도 2차 PPP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이번 주말 협상 재개와 타결지을 청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동시에 이번 주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치 전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를 절반으로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절반으로 추가 축소할 의사를 밝힌 것은 지금까지의 2조 달러대에서 한 발 멀러서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간 민주당 하원이 지난 5월 승인한 히어로스 법안이 3조 4천억 달러 규모이고 공화당 상원이 상정한 힐스 법안이 1조 달러이므로 중간선인 2조 달러로 하자고 제안해왔으나 거부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을 대표하고 있는 스티브 무너신 채무장관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방우정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토요일인 22일 워싱턴에 돌아오는 기회에 협상을 재개해 조속히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내지 1조 7천억 달러 규모를 제안할 경우 백악관도 이를 수용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에 9,150억 달러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주지사 협의회가 희망한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거나 내년 초로 미루는 것으로 양보해 유권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지원책들을 하루속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부터 협상을 재개해 8월 안에 타결 지을 경우 9월 초부터는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 직접 지원받게 됩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최소 300달러 내지 최대 5,600달러를 연말까지는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협상이 계속 교착되면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연방 실업수당 재개부터 시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초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어 중단된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또는 600달러를 다시 제공하는 대안들이 지도부 협상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 받는 현금 지원이 9월로 미뤄지는 대신 2,800만 실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연방 실업수당부터 먼저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협상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 시급한 연방 실업수당과 안전한 계약 지원, 연방 우정국 추가 지원 등 따로 떼어 먼저 시행하려는 입법 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중도파 하원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 등 자당 지도부에게 연대 서명한 서한을 보내 이번 토요일인 22일 의회에 복귀할 때 연방 실업수당 재개와 우정국 추가 예산을 담은 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 의원들은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가 7월 말에 종료돼 3천만 실직자들이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다며 우선 연방 실업수당을 되살려 기존과 같이 주당 $600씩 지급하는 법안부터 표결 처리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안은 연방 실업수당을 일단 기존의 주당 $600로 이번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급하고 주별 실업률이 하락하면 그에 맞춰 지급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일부 상원의원들이 연방 실업수당 재개와 우정국 추가 지원 등으로 트림한 축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안은 기존의 $1조 규모인 헬스 법안에서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는데 $1,500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총 규모를 절반인 $5천억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안에는 이와 함께 중소업체들에 대한 2차 PPP 지원에 $1,900억,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1,050억, 우정국 추가 예산 지원에 $100억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협상을 재개해 타결하면 $1조 5천억 안팎의 패키지 전체가 동시 시행하게 되지만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축소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최소 $300, 최대 $500 내지 $600로 연말까지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팀을 정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2020 정강 정책을 채택해 트럼프 정책 폐기, 미국의 회복이라는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청사진으로 트럼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 국민 무료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 체계 구축, 전 국민 헬스케어 접근, 공립대학 수업료 무료, 이민 확대와 서류 미비자 구제, 동맹 강화 등을 천명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나선 민주당이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팀을 정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2020 정강 정책을 통해 집권 청사진도 공표했습니다. 영상대회로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밤 알래바마를 시작으로 50개 주와 7개 영역별로 사전 녹화된 롤콜 보트 결과 3,979명의 과반인 1,991명에 700명 넘게 확보한 조셉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119 votes for our next president, Joe Biden. And 91 votes for our president, Joe Biden. I'm pleased to announce that Vice President Joe Biden has officially been nominated.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20 정강 정책을 채택해 집권 시 트럼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팬데믹 대응, 전국민 의료보험 선택권, 이민 확대 정책, 공립대학 수업료 면제,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 지도력 회복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10대 국정과제를 담은 2020 플랫폼은 첫째, 팬데믹 대응과 관련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실패를 개탄하고 모든 미국민들이 무료로 검사받고 치료받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모든 미국인들이 오바마 케어인 ACA,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재향군인이나 장애인 건강보험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롱텀 케어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셋째, 일하는 근로자 가정보호를 강화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인상하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연소득 $12만 5천 이하의 가정 자녀들에게는 공립대학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가족 결합과 외국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민 확대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드리머 보호 조치를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외교안보 정책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동맹 벌이기를 중단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맹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공동 억제시키면서 비핵화와 인권 개선 등을 강력히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은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도 보장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2020 민주당 정강 정책은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인종 간 격차를 줄여나가고 여성과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며 여성 폭력과 총기 폭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대외 정책에선 오래된 전쟁을 끝내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 미비자 구제와 합법 이민 확대, 비인도적인 이민 단속 중단 등 포괄 이민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2020 정강 정책에서 이민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고 있는데요. 드리머 보호 조치를 부모들까지 확대하고 서류 미비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가족 이민, 취업 이민, 난민 망명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민 제한, 반이민 정책을 전개해온 데 맞서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집권 청사진의 핵심으로 트럼프 반이민 정책 전면 폐기, 이민 확대, 무리한 이민 단속 중단 등 포괄 이민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2020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21세기 이민 시스템 창설을 내건 민주당은 첫째, 4년간 잇따라 시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 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영주권 중단, 드리머 보호 조치 폐지 시도, 난민 망명 중지 등을 즉각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체 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미국 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 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트럼프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민 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오랜 과제인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제 조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에서는 이번 팬데믹 대응에 앞장서온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 근로자, 드리머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놓았습니다. 이민개혁 입법에 앞서 드리머들이 추방을 위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다카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겠다고 밝혀 다파 정책으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넷째, 미국 내 이민 단속에서 일터 급습과 지역사회 단속을 중단시키고 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민감 지역의 이민 단속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들과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 망명 희망자들을 다시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남아있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제자리 걸음한 반면 다른 순위들은 계속 오픈됐는데요.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2의 순위만 계속 오픈됐을 뿐 다른 순위들은 보름 내지 6주 진전으로 전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2020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남아있는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2019년 4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3순위 승인일은 6월에는 11개월 일주일, 7월에는 5개월 일주일, 8월에는 근 1년이나 대폭 진전된 바 있으나 마지막 달에는 하루도 못 나간 겁니다. 취업 3순위의 접수 가능일도 2020년 4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에선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 석사 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모두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2의 순위만 양호할 뿐 다른 범주에서는 보름 내지 6주 진전으로 전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로 한 달,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로 6주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의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로 한 달 나아갔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로 한 달,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6주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로 보름,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로 3주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로 같이 보름씩 개선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까스롭게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것이 또다시 막혀서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와 함께 렌트비를 어떻게 하면은 조정받을 수 있고 또 에빅션을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 하면은 가장 이제 사는 곳부터 또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 비용을 대는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주거비, 렌트비를 못 내는 가정들이 한 달에 수천만, 한 1,3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있고 9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보니까 랜드로드 쪽에서 이빅션 노티스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이건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보통 이빅션을 보면은 지금 주마다 또 달라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하고 조금 다른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빅션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코트 자체에서 이게 이센셜이 아니니까 당장은 그 날짜를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종류의 무슨 어시스턴스를 받아도 근데 그걸로 지금 일단은 막고 계세요. 그러니까 렌트도 내시고 근데 이 돈을 받았을 때도 이걸 과연 렌트를 써야 되나 어차피 이빅션을 당할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빅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은 동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소송은 계속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만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7월 말로 만료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강제 퇴거돼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사업장을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백션을 미룰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딜레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시스턴스, 하우징 어시스턴스 여러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지금 뱅크럽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늦추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우징 어시스턴스, 이제 카운슬링 그런 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카운티에서 그런 구호책, 이 지원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별로 다 알 수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만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페어팩스 카운티나 다른 이제 주변에서. 카운티마다, especially Maryland, Virginia, Arlington County, Maryland 같은 경우는 Howard County, Anne Arundel 그 자체에서 housing assistance,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주는 assistance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죠.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지만은 또 옛날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예 개방이 됐는데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꽤 있는데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그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돈을 지금 어시스턴스를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 돈을 관여히 지금 받아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열기는 하시는데 열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다시 like short term하고 long term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렌트를 만약에 지금 디퍼를 해주지만 6개월, 12개월 나눠서 이걸 어차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렌트를 디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차라리 탕감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도 숏텀 안 돼도 이걸 어떻게인가 이렇게 꾸려 나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탕감을 안 받고 디퍼먼트만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6개월 후에 또 지금 가을 돼서 또 코로나가 더 번지면은 또 비즈니스를 닫게 되면은 그때 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주거지나 또는 그 사업장의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드나 그 자체, 그 빌딩 자체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일 경우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런 데서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유니폼해요. 거기서 룰이 그래서 탕감은 절대 안 되고 뭐 6개월 안에 그걸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어떤 엔티티인지 알면은 훨씬 내고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그 퀘스천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보면은 이제 그 랜드로드 쪽이랑 일단 이야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랜드로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랜드로드 쪽도 많이 레프레젠트를 하다 보니까 랜드로드 쪽도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모기지를 그쪽에서 받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룰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테넌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계속 이거를 이제 플랜을 뭐를 디퍼먼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플랜을 짜기 때문에 랜드로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그야말로 케이스별로 또 지역별 뭐 이 상황별로 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